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무빙을 제작해준 디즈니 플러스와 각본을 직접 써준 강풀 작가님, 그리고 캐릭터 그 자체가 된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무빙 12회와 13회를 봤습니다. 그동안 강풀 작가님의 웹툰이 영화화가 많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원작 웹툰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빙 이 드라마는 팬으로서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무빙 12회와 13회를 보면서 저 오열했는데 저만 울었나요? 개인적으로 장주원 캐릭터에 류승룡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 실망했어요. 웹툰의 장주원 캐릭터에 비해 류승룡 배우의 피지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웹툰의 장주원은 뭔가 마동석 같은 피지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류승룡 배우가 장주원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북한 첩자들과 맞선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파트너도 없이 홀로 뛰고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사람을 구하고자 애쓰는 히어로 장주원을 류승룡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 누가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장주원의 강한 능력뿐 아니라 인간성이 너무 잘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분화를 신었던 장주원이 아내가 사망하여 상복으로 갈아입을 때 분화에 바지가 걸리는 장면. 연기와 연출 모두 미친 거 아닌가요? 장주원이 엘리베이터부터 오열할 땐 눈물을 참았는데 군화에 바지 걸리는 장면에선 결국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빙 12회와 13회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 10가지를 도파할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무빙 12회와 13회가 완전히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희수와 봉석이가 다니는 정원고등학교의 경비 아저씨 황지성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994년 잠적했던 김두식을 민용준 차장에게 데리고 갈 때 경비 아저씨 황지성이 등장했는데요. 황지성은 민용준 차장의 휘하에서 일하던 안기부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웹툰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셨을 테지만 안 보신 분들이라면 12회에 안기부에 등장한 황지성의 정체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1994년 안기부 직원이었던 황지성이 2018년 정원고등학교 경비가 된 사연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봉평은 구룡포가 이끄는 블랙에 합류하면서 자신이 지금은 해체된 미림팀 소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림팀은 1991년 9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제6공화국가 문민정부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가 운영하던 비밀 도청팀입니다. 봉평은 전기를 마음대로 다루고 건전지 같은 전기가 흐르는 물건에 담긴 기억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의 아주 적격이었겠죠. 녹음기에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 현장의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모두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림팀은 안기부에 의해 야당 인사 외에 정부 고위직 인사, 여당인 민주자유당 내의 반 김영삼 세력, 재벌을 비롯한 각종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도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림팀의 도청 정보 일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까지 보고되었다고 해요.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 개편과 함께 해체되었다가 1994년 6월 재조직되었고 1998년에 해체되었습니다. 구룡포와 진천, 나주, 봉평이 새로운 블랙 조직을 만든 게 1996년 북한 무장공비 동해안 침투 사건 이후니까 봉평은 미림팀이 해체된 이후 블랙이 된 거죠. 강풀 작가님 진짜 천재 같아요. 어떻게 전기 능력자 봉평이 블랙이 되기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미림팀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미림팀은 불법 도청을 한 후 하루 1개에서 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고 중요 테이프는 일시, 장소, 대화자 이름이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민용준은 만나당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 여용가 만나당 쇼핑백에 이미영과 김두식을 도찰한 테이프를 담아 민용준한테 전달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용준이 돌아오면서 만나당 쇼핑백을 들고 온 건 이 쇼핑백 안에 예전에 쓰던 명팩뿐 아니라 미림팀 소속이었던 봉평을 통해 받은 도청, 도찰 테이프가 들어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주는 구룡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신 국장님의 해외 공작 2부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주가 말하는 신 국장님의 정체가 아주 중요한데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서명이 이루어졌지만 1996년 강릉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이후 북한에서 초능력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민용주는 안기부 시절 제5차장이었던 자신의 명패를 들고 국정원의 정보기획부에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이 명패는 1994년 김두식의 총에 의해 깨진 거였는데요. 이걸 보관하고 있었고 다시 들고 왔다는 건 김두식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또한 민용주는 오른쪽 눈과 눈썹 사이에 상처가 생겼고 오른쪽 눈이 사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용준의 눈을 저렇게 만든 건 1994년에 김두식이었어요. 그러니 민용준이 2003년 김두식의 행방을 찾은 이유는 김두식을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김두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민용준이 김두식을 찾아서 한 일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김두식과 이미연의 이야기는 영상을 별도로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도 이 말만은 이 영상에서 해야겠더라고요. 1994년 여름이 지나 김두식이 돌아왔다가 잠적한 후 김두식은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997년 3월 15일 이미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김두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기부는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는데 무빙에서는 이 뉴스가 방영되던 날 눈이 내렸고 김두식이 이미연 앞에 나타났죠. 즉 김두식은 1994년 사라진 후 1999년 안기부가 폐지되고 나서 5년 만에 이미연 앞에 나타난 거예요. 5년 동안 이미연과 김두식은 서로를 잊지 못한 거죠. 하지만 5년 만에 재회한 이미연과 김두식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횟수로 딱 5년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15년간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 영상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무빙 13회에서는 장주원과 최일환의 만남이 등장했습니다. 봉석이와 희수의 담임인 최일환은 1996년 북한 무장공비가 동해에 침투했을 때 무장공비 수색 작업에 투입된 군인이었고 이때 비밀요원이라고 알려진 장주원을 만나게 됩니다. 최일환이 중대장에게 비밀요원 그런 게 진짜 있냐고 물었던 걸 보면 비밀요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일환은 장주원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죠. 장주원은 최일환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자신의 팔뚝으로 막아 최일환의 목숨을 구해줬고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최일환은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고 정원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 조례혁 너무 싫어요. 민용준만큼 싫어요. 저만 조례혁 싫은 거 아니죠? 대공 3부에 있다가 경질당한 조례혁은 민용준에게 능력을 발탁당해 민용준 휘하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대공수사실 본연의 임무는 대공수사, 즉 간첩 잡는 일이지만 대공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간첩 잡는 업무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조례혁은 자신은 암호명 그런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수탐을 잘해서 민용준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수탐이란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보는 걸 의미하죠. 사람이 남긴 흔적을 읽어 사람을 잘 찾아낸다는 조례혁은 충북에서 사과를 키우던 전직 블랙요원 김두식도 찾아냈고 도망간 이미영과 봉석이도 바로 뒤쫓았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초능력자들을 찾아내서 정원고등학교로 전학시키는 작업을 맡은 것도 사람을 잘 찾아내는 능력 때문이었어요. 전 조례혁이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은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영과 봉석이의 뒤를 쫓는 조례혁의 눈은 순간 파충류 같아 보였습니다. 고양이의 눈이 길쭉해질 때와도 비슷했고요. 조례혁은 이미연과는 다른 오감 능력자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연이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조례혁은 360도로 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또한 조례혁은 코를 킁킁거리고 맨발을 긁는 습관이 있습니다. 파충류처럼 피부가 축축해서 금방 습해지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맨발을 긁는 거라면 조례혁은 피부에 느껴지는 감촉 등으로 뭔가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심하게 코를 킁킁거리는 걸로 보아 진짜로 동물처럼 사람의 체취를 맡는 능력이 뛰어나서 냄새로 사람을 찾아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강풀 작가님은 진짜 천재가 확실한데요. 실제 사건 위에 픽션을 얻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996년에 강릉에 무장 간첩이 침투했던 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동해안 일대에 침투하여 정찰 공작 활동을 벌이고 복귀를 시도하던 중 해상 복귀가 불가능해지자 육로를 통해 복귀를 위해 상륙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1996년 9월 18일 강릉에 침투한 무장공비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었습니다. 잠수함 기갑 요원과 안내조를 비롯한 전투 간첩들은 작전을 시작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압이 되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정찰 조원 3명 중에서 초기에 살살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한 달 반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육군이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이는 동안 우리 측 전사자들은 주로 이들 2명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해요. 즉 강풀 작가님은 이 2명에게도 블랙 요원들과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추측을 하며 무빙에 이 내용을 얹은 거죠. 무빙에서는 1994년 북한 1호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의 능력자들을 모아 블랙 조직과 같은 요원들을 양성했고 끝내 잡히지 않은 1명이 능력자라는 설정이었습니다. 13회에 등장한 찬일은 바위를 부셔서 떨어뜨리는 막강한 힘과 스피드를 갖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처음엔 헬기를 따돌리는 능력자가 있다길래 북한에도 하늘을 나는 능력자가 벌써 나온 건가 싶었거든요. 또는 찬일이 힘과 스피드뿐 아니라 엄청난 점프 실력까지 있었으니 레역이 발견한 2m 간격의 족적을 남긴 건 찬일이라는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일이 갖고 있는 능력은 이강훈과 그의 아버지 이재만이 갖고 있는 파워, 스피드, 점프 능력과 일치합니다. 무빙 엔딩에서 정원고등학교에서 북한 능력자들과 남원의 능력자들이 싸움을 벌일 때 찬일과 이재만이 1대1로 겨루지 않을까 싶어요. 조래혁은 북한 무장공비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나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에도 능력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조직 재건의 근거가 생겼다고 기뻐합니다. 이에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진심인 장주원은 조래혁에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내 눈에 띄면 내가 너 죽인다고 1996년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조래혁은 정원고등학교의 교장이며 희수와 장주원을 지속적으로 뒤쫓던 인물이잖아요. 이제 떡밥 회수차 장주원이 정원고등학교에서 조래혁과 마주치고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만 남았죠. 저는 그럼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